자, 2차 방정식 판별식 설명해 볼게요. 자, 개념원리 112쪽이고요. 자, 판별식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내려오는데 우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판별식이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어떤 거를 판별하냐라고 하냐면은 요 앞에 이런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근을 판별하는 식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D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가 0일 때는요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중근은 우리가 한 개로 지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근을 판별하고 있죠. 어떨 때는 실근을 갖고 두 개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중근을 갖고 어떨 때는 허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는 식이 판별식인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요 식이 어디서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파생된 거죠. 즉 여기서 근의 공식 쓰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 식이죠. 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나온 거냐 하시면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새로 나오는 지금 D가 0보다 작다인 케이스부터 먼저 보시면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근의 공식에서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x는 뭐 b랑 a랑 c 값을 대겠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단원에서 복소수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루트 1이 마이너스면은 그냥 보지 않고 루트 3i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요수는 어떤 수야? 허수죠, 허수. 그러니까 허수인 x값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허근이라고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는요, 지금 이 케이스가 중등 과정에서는 실수 범위 안에서 얘기했을 때였어서 실수 범위 안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앞에서 복소수를 배우고 왔고 허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근에서는 같진 않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허근에서는 같는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용이랑 개념은 똑같은데 D가 0보다 작을 때 이 케이스에서 이제 허근을 갖는다라는 개념만 추가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바로 볼게요. 115쪽에 필수제 6번 보시면은 지금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선 D부터 확인해 볼까요? D 확인해 보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D가 짝수네요.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우리가 짝수 공식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짝수 공식 쓰셔야 합니다. 판별식에서의 짝수 공식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짝수인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쓰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b 다시는 지금 1창의 개수를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창의 개수, 2창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m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전체 제곱은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거 쭉 전개해보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6m 플러스 9가 판별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판별식부터 먼저 구하신 다음에 각각의 문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우리 이때는 D가 0보다 크다를 푸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D 방금 6m 플러스 9로 구해놨으니까 걔가 0보다 크다. 요거 1차 부등식 푸시면 돼요. 그래서 6m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D는 0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쭉 풀면은 6m 플러스 9는 0이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풀면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라고 한다면 D가 0보다 작다. 6m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 쭉 풀면은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가 나올 겁니다.
판별식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판별식 구하신 다음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0보다 크다. 중근일 땐 0이다. 서로 다른 두 어근일 때는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문제에서요. 그냥 아예 실근을 가질 때는 언제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실근을 갖는 경우는 지금 이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은 실근 2개, 2번은 중근도 실근이에요 얘들아. 실근 1개, 3번은 허근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아싸리 실근, 그냥 통째로 실근을 갖는 범위는 뭐야? 라고 한다면은 걔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한다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 풀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116쪽의 발전 7번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때 k값의 범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d는 0이다 쓰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발전인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앞에 보니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 요거 앞단문에서 나왔던 얘긴데 기억나나요? 우리 K에 대한 항등식 문제죠. 요거는 그쵸? 그래서 어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값을 갖는다 하면은 K에 대한 항등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 7번은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문제랑 앞단원의 항등식 문제랑 섞여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은 판별식이 0이다 부터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은 요 식의 판별식 또 짝수네요. 그래서 짝수 공식 쓰시면 k-a의 마이너스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지금 보시면 이 뒤에 항이 모두가 다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상수항 그대로 통째로 다 들어가면은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중근 간주니까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식 좀 전개를 해보자면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안에 거 전개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정리할 거 정리해주시고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가 나오겠죠. 우리 여기까지는요 판별식에 대한 문제풀이인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은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풀이하시면 돼요. 즉 이때부터는 K 값에 관계없이 이 값이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요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K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돼 있네. 그래서 K 앞에 곱해진 요거 개수가 0이다. 요 K가 달리지 않는 요 상수항이 0이다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결국에는 따라서 A는 0이고 B는 1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나와 있네. 완전 제곱식이야 라고 했을 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하시면은 얘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어떤 2차식이 있는데 2차식이 쭉 있는데 얘를 정리해놓고 봤더니 x-2라고 해볼까? 2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은 우리 판별식 쓰면 뭐가 나올까요? x는 2라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얘는 판별식 쓰면 d는 0이 나오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라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랑 완전 동일한 얘기고 그 다음에 d는 0이야 라는 얘기랑 완전히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분홍색으로 형광펜 친 내용은 다 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도 결국에는 뭘로 풀면 된다? d는 0이다 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 구해보시면 우리 요거는 짝수 아닙니다. 2k 플러스 1 2k는 짝수인데 거기에 1 더하면 홀수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판별식 공식 써보면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8k 마이너스 7은 0. 그래서 k는 넘어가면 8k는 7이고 k는 8분의 7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나오는데, 자, 119쪽 봐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 121쪽에 문제부터 바로 봐볼게. 121쪽에 240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야 라는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래요. 자, 우리 근은 x값이니까 요거 x는 알파 베타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뭐 근의 공식 쓰면은 알파랑 베타값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지금 1번, 2번부터 먼저 보면은 1번에서는 알파랑 베타를 더했네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지. 요거를 두근의 합인데, 자, 얘는 결론부터 얘기해볼게. 우리가 앞으로 두근의 합은요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면요,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2차의 개수 분의 1차항의 개수 한 값에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여주시면은 그게 두근의 합 값입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자,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1차항의 개수는요 3이네요. 3 거기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여.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두근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근의 곱도 해볼게요.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죠. 두근의 곱은 걔는 뭐냐면요, 자, x제곱의 개수는 분모로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자는 상수항으로 바뀌어요. 상수항으로 바뀌고 부호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분의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두근의 곱이 된다라는 거죠. 즉,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렇게 바로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단원 이름이 말 그대로 자, 근과 그 다음에 개수죠. 근과 개수의 관계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요 알파랑 베타 값을 직접 구하기보다는, 만약에 문제에서 합을 물어봤고 곱을 물어봤으면은 요 2차 방정식의 개수로 바로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뒤에 문제들 한번 눈으로만 연습해보면요, 연습하기 전에,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요것도 설명할까? 그래서 요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내용이 나올 건데, 자, 사실은 요게 끝이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요게 끝인데, 자, 요걸로 이제 문제 풀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한번 써볼게. 옆에다 써보면은, 자, 그러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적인 2차식이 있었을 때, 자, 그거의 두 근을 x는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얘들아, 알파 베타랑 a랑 b는 다른 거 아시죠?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문제 푸실 때 a, b는 보통 식에서 개수 자리에 쓰는 거고요. 알파 베타 요거는 보통 근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어쨌든 요거 구분해서 쓰셔야지 계산 실수 안 하겠죠. 구분해서 쓰시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뭐냐면요, 자, 쌤은 요거 따로 요거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써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개수 위에다가 뿔맛뿔을 쓰고요. 두 근의 합은 뭐냐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 a에서 화살표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시작되는 요 플러스 a가 분모에 오는 거고, 그다음에 화살표가 도착하는 요 마이너스 b 부호를 마이너스까지 같이 생각해서 마이너스 b가 분자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된다? 두근의 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요, 자, 똑같이 최고차항의 개수인 a에서 화살표가 나갈 건데, 얘는 상수항으로 가서 결국에는 a분의 c다. 근데 플러스 a분의 플러스 c니까요, 얘는 그냥 a분의 c가 된다는 거죠. 얘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반적인 식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지금 이 공식들이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요거 한 번만 설명을 해보고 갈게요. 자, 요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요거 근의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근의 공식 쓰면은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2a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를 쌤이 풀어서 써볼게요. 풀어서 써보면은, 자, 요거를 풀어서 써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플러스 루트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로 분리해서 써볼게요. 자, 그럼 두근의 합은요,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더한 거겠죠. 자, 요거 더했다고 생각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 부분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겠지. 그래서 계산이 결국에는 분모는 2a로 똑같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번 계산되는 거겠죠. 더하면은. 그래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2b가 돼서 약분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근의 곱도 똑같아요. 두근의 곱은 자 요걸 이번에 곱하면 되는 거겠죠. 곱하면은 자 요 두 개의 값을 곱하면은 두 개의 값을 진짜 이렇게 곱해볼게. 곱하면은 자 요거 합차죠. 합차니까 앞에 거인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루트 전체 제곱이 들어가겠죠. 전체 제곱은 루트 사라지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자 2a 곱하기 2a니까 분모는 4a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마이너스 b제곱은 b제곱이고 뒤에 거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이렇게 돼서 정리되고 지금 4, 4 약분하고 a 약분까지 하면은 결국은 a분의 c가 나온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지금 근각계세 관계에서 요 내용들은 사실 어디서 나온 거다? 진짜 근의 공식 이용해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 곱해주면 요 개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물어보면은 직접적으로 x값을 구하지 않고 개수만 보고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각계세 관계를 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훨씬 편한 거야 얘들아. 편리하죠. 그러니까 x값을 구하려면 어쨌든 2차 방정식을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합을 구하라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근각계세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알파랑 베타 진짜 구한 다음에 그걸 더하고 곱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젠 어떻게 하겠다? 그냥 개수만 보고 바로 합과 곱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한번 연습해볼게. 연습하면 어떻게 하냐. 자 필수제 9번 같은 경우에 자 근각계세 관계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2차 방정식 위에 계수에다가 뿔부터 써주세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뭐다? 최고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4인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요. 자 최고차의 개수 2에서 화살표 나가는 거 똑같은데 자 분자가 상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합이랑 곱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원리 121쪽에 240번 다시 돌아오시면 어쨌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으로 나왔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로 나온 상태에서 자 3번 4번은 이제 어떻게 푸냐. 3번 4번은요 보시면은 자 요거는 우선 분수니까 통분부터 하시면 돼요. 통분하고 이 통분 이렇게 하면은 합 곱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분의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자 요거는 우리 곱셈 공식 변형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앞에서 1번 2번에서 구했던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계산해서 9 플러스 4는 1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제 9번도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에서 각각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합이랑 곱은 근각계세 관계 이용해서 바로 구해놨죠. 그래서 1번부터 풀어보시면 자 1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문제에서는요 어쨌든 합이랑 곱을 알기 때문에 구하라는 식도 합과 곱에 관련된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 여기서 한 번 더 쓰이는 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는 뭐죠? 자 요거 전개하면 가운데가 2알파 베타고 요거 전개하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서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만약에 내가 곱셈공식 변형 지금 요 식이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가서 외우셔야 합니다. 곱셈공식의 변형 22쪽에 있어요. 22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외우고 오세요. 어쨌든 그래서 식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합이랑 곱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4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해서 2가 되겠죠. 여기 나오겠네요.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도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고칠 수가 있고요. 가까이 값에다가 대입해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계산하시면 됩니다.
3번은요. 자, 3번은 자, 요거 전개부터 해야 되겠지.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데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 바뀌어서 자, 그 다음에 또 대입해서 전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요. 자, 4번 분수 나왔네. 일단 분수 나오면은 통분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분해보면 자,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로 통분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는 거니까 알파 쪽에는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쪽에는 알파 플러스 1 곱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쭉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하시면 자, 분모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요. 자, 분자 전개하면요. 자,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가 알파 베타죠. 플러스 베타.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 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는 위에 식이 지금 정리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알파 베타로 바뀌어서 요거 각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지금 필수지 9번은요. 여기까지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게 맞아요. 근데 자, 이 아래서부터는 사실 뭐냐면은 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서부터는 사실 어떤 문제야? 합과 곱을 할 때 다른 식을 물어본 거니까 얘는 곱셈 공식 변형 문제로 이제는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는 풀었는데 여기를 못 풀었다 라고 하시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근과 계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 변형을 아직 못 외운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셔서 22쪽에 돌아가서 다시 외우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수제 10번 보시면요. 자, 10번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한번 같이 봐보면 자, 1번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근이 마이너스 4랑 1이에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써보면은 자, 두근 마이너스 4랑 더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두근의 합인데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돼? 위에다가 뿔 써놓고 해보시면 최고차의 계수 1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다. 그래서 a는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8은 자, 1분의 플러스 b여서 b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새로운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새로운 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뿔 써주고 그러면 새로운 식의 두근의 합은 뭐냐면요. 얘는 자, 여기서 이제 요 두 번째 식의 두근을 예를 들어서 x는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요. 자, 이렇게 가서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앞에서 구한 지금 요 값들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8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분의 b니까 2분의 마이너스 8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두근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혹시나 얘기하면은 자, 지금 노란색이랑 초록색 2차식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혹시 헷갈리는 게 그러면 같은 x니까 지금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4랑이니까 두 번째 방정식의 근도 마이너스 4랑 2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아니죠. 왜냐면요. 자, 지금 계수가 달라졌잖아요. 계수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번식에 값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볼게. 1번식은요 x제곱 플러스 a를 만약에 그냥 2라고 합시다. b는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2번식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지금 1번의 1차의 개수가 최고차의 개수로 온 거니까 2x제곱 플러스 그다음 얘 더한 게 1차의 개수니까 5x 플러스 3은요. 그러니까 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야. 그쵸? 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근도 달라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A, B 이용해서 새로운 2번식의 두근의 합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x가 같다고 근이 같다까지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마저 보면은 자, 얘도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여기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자,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뿔 써보면은 얘도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분의 요렇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요 이렇게 돼가지고 1분의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요, 요거 1번식이고 요거 2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식에서 또 근거계수 관계 써보면, 자,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해볼게. 뿔마 뿔이라고 한다면, 자, 2번식의 두고는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하나의 근이라는 거야, 얘들아. 하나의 근이라는 겁니다.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 하나, 알파 베타 하나. 그러면 2번에서 두 근의 합은 요거 두 개 다 더해야 되겠죠? 요렇게. 요게 이제 또 요렇게 가는 거니까 1분의 a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2가 되겠네요. 요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결국에는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제 상수 a랑 b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지금 그 다음에는 문제 어떻게 볼 거냐면 결국에는 자, 미지수가 총 4개죠. a, b, 알파, 베타 총 4개인데 식도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 그러니까 미지수 4개고 식도 4개면요 값이 무조건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야. 자, 궁금한 건 a, b니까 식을 다 a랑 b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에 a 넣으시고 알파 베타에 b 넣으시면요, 이거 a 더하기 b는 a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그럼 요거 풀면 b는 1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도 지금 a, b 대입하면 a 곱하기 b가 2다니까 a는 b에다가 1 대입하면 2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처음에 조건 구했을 때는 근각계수로 풀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립방정식 때 못 풀었으면 연립방정식 풀이를 한번 다시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념원리 124쪽 필수제 11번 풀어볼게요. 두 근 사이 관계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라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면은 두 근의 비가 2대3이라고 나와 있고 2번은 두 근의 차가 2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이렇게 근에 대한 조건이 붙으면요, 근을 잡으실 때 문자를 하나만 쓸 수 있겠죠. 즉 2대3이다 라고 하면은 2알파랑 3알파 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고, 2번에서처럼 두 근의 차가 2다 라고 할 때는 x는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라고 두시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근에 대한 조건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앞에서처럼 굳이 알파 베타라고 해서 미지수를 두 개를 잡지 마시고, 미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알파로만 이용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들어가 보면, 자,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보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쓰고요. 두 근의 합은 5알파가 되겠죠. 2알파 더하기 3알파니까 얘는 자, 이렇게 해서 k-1이고 두 근의 곱은요, 곱은 6알파 제곱이어서 k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위의 식을 결국 구하는 건 k 값이니까요. 위의 식을 알파의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알파는 k-1을 5로 나누는 게 되는 거고, 자, 요 위의 식을 아래 식에다가 이제 쏙 대입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6 곱하기 k-1의 5 제곱은 k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곱 시간에 식 전개해보면요, 25분의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k가 되겠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25 곱해줄게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6 분배하면 6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6은 25k, 6k 제곱 마이너스 37k 플러스 6은 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k-6, 6k-1은 0, k는 6 또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계속 풀어보면은 근각계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써주고요. 자, 두 근의 합은 우리가 지금 2번에서는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로 잡았으니까 두 근의 합이 2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9분의 2k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요,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가 될 텐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9분의 k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위의 식 정리 좀 해보면 2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요거 알파 플러스 1은 9분의 k가 되겠다. 그럼 플러스 1을 이제 이항하면은
알파는 9분의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식을 아래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알파 자리에 이제 대입해보면요. 9분의 k 마이너스 1 9분의 k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계산은 플러스 1은 9분의 k 마이너스 5. 자, 왼쪽 식은 합차죠. 그래서 81k 제곱 마이너스 1은 9분의 k 마이너스 5. 자, 양변에 분수 없애기 위해서 81 곱해주면은 k 제곱 마이너스 81은 9k 마이너스 45다. k 제곱 마이너스 9k. 자, 마이너스 81 플러스, 자, 마이너스 45 이 양은 플러스 45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6은 0이다. 12랑 3이 돼서 마이너스 12랑 3. 그래서 결국 k 값은 12거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12번 할 텐데, 자, 10번 중요합니다. 10번 중요하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 두 분의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요. 그리고 최고차이의 개수가 이제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을 갖는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봐 라고 한다면 내가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식을 쭉 전개를 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가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정리해보면요. 근을 알파 베타로 갖고 최고차이 개수가 1이야 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2차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 즉 1차항의 개수는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차항의 개수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 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자,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한번 지어보면은 결국에는, 자, 우리가 앞으로는 문제가 나올 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없어지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이야. 됐다. 자, 그러면요 2번부터 한번 볼까요? 2번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필수제 12번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에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우선 써보면 자, 뿔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우선 요거 쓰고 시작을 해보시면,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부터 보시면,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이번엔 두 근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갖고 최고차이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지금 요거 자체가 하나의 근이에요. 그러면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이 주황색을 바로 적용을 해보자면요. 자,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뭐라고? 두 근의 합이라는 거죠. 두 근의 합,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근의 곱은 뭐예요? 또 곱하면 되겠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 상수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값이랑 이 값만 채워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우리 근과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해보면 이건 분배하면 되겠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자, 분배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이거는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알파 베타는 지금 플러스 2로 나와있고 2의 제곱에서 4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위에 구해놨죠? 마이너스 3으로 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은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지금 요거의 값들을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니까요. 8은 0이다. 즉 다시 써보면 x제곱 자,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한 번 더 만나서 플러스 5x 플러스 8은 0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요 정리된 식이 지금 두근을 알파제곱 마이너스 1, 베타제곱 마이너스 1로 갖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다시 보시면 자 이번에는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갔는데 그랬을 때 어떤 2차 방정식을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 결국에는 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구하신 다음에 두근의 합은 1차항의 개수에 이용이 될 거고 두근의 곱은 상수항으로 이용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구하시고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알파 베타분의 통분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가 그대로 요거 대입하시면 되겠죠. 요거 이용해서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요거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그럼 결국에는 x제곱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1차항의 개수로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 마이너스 한 번 더 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 올 건데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얘는 0이다 라고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고요. 지금 1번 문제에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2일 때의 2차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식에다가 2까지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2x제곱 그 다음에 자 요거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이 1번에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조금 어려우니까요. 125쪽에 확인 체크 25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x는 알파 베타인데 우리 요거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보면 자 뿔 써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2분의 5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2가 되겠죠. 요랬을 때 이번에는 새로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 자체를 두근으로 가지면서 x제곱의 개수가 2인 이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라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식의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1차항의 개수로 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상수항으로 온다는 거죠. 이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고요. 지금은 2일 때를 얘기했으니까 2일 때는 전체적으로 식에다가 2 한 번 더 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구해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새로운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두 근의 합이 뭐야?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인 거야. 계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요값 넣어주면 2분의 5 플러스 2니까 2분의 7이 되겠죠.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인데 얘는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자 각각의 값 대입하시면 2분의 5 수도 똑같이 해볼게요. 2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1이니까요. 자 3 더하기 2분의 5네. 그러면 2분의 11이 되겠죠. 즉 그래서 최종적으로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플러스 2분의 11은 0이 될 거고 2까지 곱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은 0이 된다는 거죠. 요거 2분의 9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5 더하기 2분의 4니까 요거 2분의 9가 되겠죠. 2분의 9.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13번 가시면, 자, 13번에서는요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2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냥 정수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복소수 범위에서까지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우선은 정수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자, 짝수공식이네. 짝수공식이니까 1분의 1 뿔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6이 되겠죠. 1 뿔마 루트 5 i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5가 돼서, 그럼 얘는 풀어 써보면, 그러니까 결국엔 두 분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 i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 i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얘랑 얘를 두 분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만약에 x는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x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데, 그럼 그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아니겠어? 그쵸? 얘는 0에서 5 풀었더니 이게 나왔던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꼴로 나타내라라고 하면 x 빼기 근 꼴로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근이 얘랑 얘니까 이걸 결국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근, 이렇게 하나랑 x 빼기 또 근 1 마이너스 루트 5 i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2번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2번도 해보시면, 자, 근해 공식으로 우선 근부터 구해주시면 짝수 공식 쓸게요. 얘도 자,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2는 4 마이너스 a시니까요 플러스 10이 되겠네. 자, 그래서 계산을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4를 2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을 풀어 써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2 하나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를 2로 나누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x 마이너스 근. 자,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다,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지금 항이 두 개 나오면 꼭 괄호 해주란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자, 요거는 사실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요, 1. 근데 얘는 개수가 뭐였어? 개수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2죠, 2. 그래서 마지막에 뭐까지 해주셔야 되면은 2를 앞에다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까지 곱해주면은, 자, 요거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된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발전 14번 보시면,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fx는 0의 두 분의 합이 6이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식으로 잡아보면요. 자, 두 근, 우선 문제도 안 나왔으니까 근을 뭐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봅시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이 6이라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었다는 거네. 그리고 하나 더. 자, 얘는 지금 근이잖아요. 자, 우리 근의 제일 기본적인 정의가 뭐였냐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잖아. 즉 알파 베타를 이 식에다가 다시 넣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f의 알파는 0이고 f의 베타는 0이라는 조건도 써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번에는 자, 함수 f는 동일해요. 근데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달라졌죠. x에서 5x-7로. 그래서 f의 5x-7은 0의 두 분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한 거야. 자, 얘들아, 지금 요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f라는 함수는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를 두 분의 합을 6을 갖는 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뭐 플러스 9라고 해봅시다.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f에 그럼 5x-7은 뭡니까, 선생님? 요 x자리 있잖아. 요 x자리에 5x-7을 넣은 거야. 5x-7 제곱 마이너스 6에 5x-7 플러스 9는 0이다. 요거예요. 근데 지금 요 두 가지의 함수 자체는 f로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x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갔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근을 살펴보면 어떤 관계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원래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에는
자, 한번 써볼게요. f의 x는 0이고 f의 5x-7은 0. 근데 여기에서 f의 알파는 0, f의 베타는 0이라는 식이 나왔죠. 알파랑 베타가 근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f라는 함수는 이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가야지 아니면 베타가 들어가야지 0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자, 그러면 이 괄호 안에를 네모라는 빈칸으로 볼게. 오케이? 그럼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f라는 함수는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야지 0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자, 같은 f잖아. 같은 f니까 얘도요, 괄호 안에 하나의 네모 빈칸으로 보면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알파, 베타가 들어가야지 0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값이 사실은 알파랑 베타였다는 거예요. 즉, 5x-7 자체가 알파, 5x-7 자체가 베타. 이 얘기예요. 그럼 요거 정리해주시면 x는 지금 7 넘어가면 알파 플러스 7이고 걔를 5로 나눌 수가 있겠고, 자, 베타일 때는 x는 베타 플러스 7을 5로 나누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보자면, 자, fx는 0일 때 두 군을 알파랑 베타로 잡았어. 그리고 지금 이번 식은 함수가 f로는 동일한데 안에 식이 약간 달라졌어요. 자, 그때는 근이 달라지긴 할 텐데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고 원래 fx의 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때 근이 뭐다?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랑 5분의 베타 플러스 7로 바뀐다는 거죠. 뭔지 알겠나요?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의 두 분의 합은 뭐다? 요거 더하시면 돼요.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4.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처음에 구해놨죠? 문제도 나와있네. 6이라고 나와있으니까 6 플러스 14를 5로 나눈 거 5분의 24가 된다는 거겠죠. 발전 14도 약간 어려운데, 그러니까 괄호 안에 식을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네모. 근데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알파일 때 0이 된다는 거. 그러면 다시 이번 식에서도 이 네모 자체에 알파 베타가 들어간다. 즉 5x-7이 알파거나 베타다 해서 새로운 근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수제 15번 마지막 문제 보시면요. 자, 요거는 쉬워요. 2차 방정식에 켈레근이라고 나와있는데 자, 1번 보시면 한 근이 3-루트였대. 그럼 다른 한 근은요 3 플러스 루트 2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왜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 근의 공식 보시면 x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2a로 나눈 거잖아. 즉 만약에 루트가 살아있는 근이라면요, 살아있는 근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값이 나와 있다면 다른 하나의 값은 그거에 루트 앞에 부호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인 그런 근의 꼴이 나온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로, 자, 한 근이 1 플러스 2i래. 자, i는 사실 뭐였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바꿔서 보면 1 플러스 2 루트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럼 루트 달려는 근이 나온 거잖아. 그럼 얘의 다른 한 근은 뭐였어? 1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1이었겠지. 자, 요거는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 근이 이렇게 루트가 달려있는 식이 나왔으면 다른 한 근도 알려준 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AB 지금 개수에 있는 AB 값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근 알고 그때 개수 물어본 거니까 근과 개수 관계 이용하면 되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지금 이거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써보면은, 자, 여기 가서 마이너스 A가 될 건데 요거는, 자, 요거 진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자,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B가 될 건데 B는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2 합차 이용하시면은 9 빼기 2에서 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7이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푸시면, 자,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똑같이 뿔 해서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요거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 더하면 2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2i랑 해볼게요. 1 마이너스 2i 곱한 거니까 전개하면 합차 1 마이너스 2i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는 5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